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그 희로애락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만드는 오늘의 역사. 지금 또 하나의 히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홀로 앉아 만년필로 정성스레 글을 쓰는 오늘의 주인공. 전통 염색을 지키는 한광석 명인. 원형이 제대로 유지되는가, 그 본래의 진짜가 살아남아 있는가, 진짜를 표현하지 않고 계속 테크닉만 살려나가면 언젠가는 원형이 없으니까 그건 눈 깜짝할 사이에 소멸돼 버려요. 눈이 시릴 정도로 짙은 한국의 색 쪽비. 천연 염색을 하는 이들은 많지만 전통 본래의 기법으로 진짜를 추구하는 그의 고집은 유별나다. 그런 만큼 그가 만들어내는 쪽빛은 조상들의 오랜 지혜가 녹아있다. 쪽색, 쪽물, 쪽치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머리에 쪽진다. 쪽이라는 그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것이 염색에서 나왔고 물들이는 일에서 나온 어떤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집안 어른으로부터 이제 제가 그걸 듣고. 화학 염색의 유행으로 자취를 감춘 전통 염색의 명맥을 잇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는 한광석 명인. 그가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작업은 조선 백자 달 항아리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복원하는 일이다. 저는 쟁이로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제가 보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럼 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곁에서 보면서 지켜봐 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또 지적해 주시고 저는 또 거기서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작가가 끊임없이 창작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한광석 씨. 그런 그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있다. 원칙을 지키자라는 거. 네, 절대 원칙을 벗어나서는 전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 네, 거기에 가장 아마 큰 의미를 두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달 항아리의 복원과 함께 최근엔 여자 나이 환갑전을 기획하기도 했다. 집안에서 여자를 환갑을 세주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이에요. 아주 특별히 아주 권위 있는 만하님 같으면 만하님이 환갑이라고 세주는 그 환갑을 세는 분도 계셨겠지만 우리 같이 사는 이런 시골에서 여자를 환갑을 센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고. 환갑전을 통해 한국적 여성성을 새롭게 찾아보고자 했던 한광석 씨. 전통의 원형을 찾는 일과 함께 옛것에서 새것을 찾는 그의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쪽빛처럼 진하고 푸른 그의 전통 이야기. 지금 시작한다. 한광석 명장을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염색을 하는 것도 이게 정해진 시기가 있나요? 그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그 농사 짓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겨울은 되게 농한기인데 요즘은 조금 한가하신가요? 제가 예.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한가합니다. 한가. 오늘 기대됩니다. 아, 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선생님 저도 한가합니다. 한가해. 아니, 평상시에 뭐 인터뷰나 방송 같은 거 어떻게 잘 하시나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 그래서 제가 겨울에는 특히 이게 농한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놀아요. 아. 주로 뭐 하고 노세요, 선생님? 이게 시안에 놀라고 촌에 살지. 시안에도 돈 벌려면 도시에서 직장에 다니지 뭐 하려고 시촌에 사냐.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광석 명장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름 한광석. 1900땡땡년 전남 벌교 출생. 어렸을 때부터 전라도 말로
저까 악어똥했던 한광석은 선생님이나 어른들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전국을 유랑하며 염색, 기와, 도자기, 옹기 등을 배우며 전통 문화에 대한 안목을 키웁니다. 조색의 전통 색깔인 쪽빛을 전통 기법으로 되살려내는 데 성공한 한광석은 1993년 국내 처음으로 전통 염색전을 개최하여 우리 세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습니다. 2004년에는 노동부 지정 전통 쪽엽 기능 전승자로 지정된 한광석 명장. 10여 년 전부터 전남 보성의 한 폐교를 작업장 전시실로 운영하며 남도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가르치는 배움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달 항아리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쪽빛만큼이나 깊고 푸른 정신으로 전통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명장께서 처음에 1900땡땡년이라고 출생을 왜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왜 땡땡년으로 하셨죠? 자, 아까 작가하고 예. 65년생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나이를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나이는 합의 보는 거예요. 보는 거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나이라고 하는 게 숫자로 절대적으로 나눌 수 없는 거지. 예. 똑같은 나이들에도 동안도 있고 누안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그러면 그 정도로 합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필을 듣고 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니, 저보다 저를 더 잘 알아요.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뒷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작가님이 하신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길게 했어. 너무 길게 했어 조사를. 아니 근데 그 쪽빛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정확히 무슨 색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게 정확히 어떤 색인가요? 그 고려 시대로 가면 쪽물을 진하게 들이면 검정색이 가까운 색이 되는데 그걸 감색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그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네. 그 용어가 다른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 그런 의미인데 그 쪽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이 쪽이 무엇이다라고 거의 30년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는데도 아직도 쪽이 무엇이요라고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럴 때는 제가 쪽팔려요. 한가하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 아니 평생을 쪽팔린 사람이니까요. 왜냐면 쪽으로 염색하신 거를 또 파시기도 하고. 맞네요. 예. 그런 식으로 또 합의를 보시죠. 아니, 근데 오늘 뭔가 계속 그냥 합의만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경찰서도 아닌데 자꾸만 네. 합의하시려고. 근데 실제로 제 기억 속에도 예. 어렸을 때 그 남색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예. 그 저희들이 흔히 아는 천연 전통 염료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방 쭉 얘기하셨고. 이제 푸른색은 거의 다 쪽으로 내는 거겠죠. 아주 연한 옥색부터 시작해서 하늘색이나 다른 걸 전부 쪽으로 내는 거고 예. 이제 붉은색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홍화라는 홍화. 그런 양명인데 홍화라는 예. 양명인데 우리말로는 잎꽃이라 그래요. 네. 잎꽃이라는데 그 붉은색을 그 꽃잎에서 꽃잎에서 추출해내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노란색은 그냥 그 치자, 황련, 황백. 네.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뭐 음식 울금 네. 이런 것에서도 이제 이렇게 노란색을 많이 내죠. 그 빨강, 파랑, 노랑이 대표적인 색이고 나머지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색들은 색마다 이렇게 염료들이 다 달라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즘에서 염색하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약간 불만인 게 뭐냐면 색만 생각을 해요. 색만. 그 재료가 갖는 사회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염색을 하면서 생각해 염료로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푸른색은 쪽이다, 붉은색은 홍화다 이렇게 염료로 이렇게 규정되듯이 돼 있는 것은 뭐냐면 실용성과 경제성을 겸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색깔은 아주 좋은데 한 필 물들이는데 한 5천만 원씩 재료가 든다.
그러면 유일하게 딱 왕 한 사람밖에 못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색이 아무리 고와도 실용 그 경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네. 염료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네. 이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아. 재료의 색도 중요하지만 또 그 동시대의 삶과 같이 갈 수 그럼요. 있어야만 예, 한다. 예. 네. 그러신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수많은 염료 종류도 있고 빛깔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쪽빛을 선호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쪽색은 네. 고려와 다르게 조선 사람이 가장 선호한 색이었어요. 그리고 조선 시대를 통해서 이제 임난 이후에 조선 후기에 가장 우리 민족이 선호했던 그런 좋은 색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쪽색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선 사람이 좋아했던 쪽색은 아주 진한 쪽색. 예. 네. 한자로 말하면 감색, 십사변에 달 감자를 쓰는 감색이 좋아했죠. 그래서 그 감색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문화로 보면은 고려 불화의 감지의 무슨 사경, 감지의 금리, 은리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지할 때 그 감색이 쪽물을 진하게 들였을 때 나타나는 색을 감색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 민족색이라고 해야 이렇게 옳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광석 명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쪽색만의 뭔가 매력이 따로 있나요? 쪽색이 좋은 것은 색이 흔합니다. 네. 푸른색이 다 흔하잖아요. 아하. 흔한데 아주 흔한데 그냥 다른 색에 묻혀버리지 않고 쪽색을 놓으면 쪽색을 금방 사람들이 구별해내요. 그래서 가장 흔하고 처음 본 색인 것 같은데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색 같은 느낌. 그래서 친근한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시군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색이. 예. 그 소설가 조정래 씨는 쪽색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슴을 짜르르 울리는 전율과 함께 무언가 깊게 사무치는 감정, 그건 깊고 깊은 바다에서 금방 건져 올린 빛깔, 차고 시려서 더욱 깊고 푸르른 겨울 하늘을 그대로 오려낸 것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어떠세요? 이 표현에 대해서. 그 소설가의 감성과 네. 일하는 사람의 감성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답이 이거였습니다. 네. 근데 소설가 중에서도 내 천을 돈 주고 산 사람은 그런 표현을 못 합니다. 약간 억울해서. 근데 공짜로 얻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조정래 씨도 혹시 그러면 같은 남도시니까 또 그렇다고 봐야죠.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구나. 아니 계속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쪽빛이 진짜 어떤 색깔인지 너무 궁금해요.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전달했더니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요? 직접. 궁금하네요. 쪽빛이. 예, 직접 그린. 자, 만져도 돼요? 만지시면 우리가 만져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요? 예. 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 예, 여기 보시는 푸른색이 이렇게 쪽색입니다. 네. 예, 푸른색이 쪽색이고, 어. 그다음에 붉은색이 홍하고, 예. 진짜 그다음에 저 노란색이 황년이라는 그 염료로 드린 건데 황년이 뭐냐면 우리 말로는 그걸 깽깽이 풀이라 그래요. 깽깽이 풀 뿌리로 이렇게 드린 겁니다. 한번 만져보시면 좀 달라요, 정말. 참 신기해. 어떻게 천연 와. 재료로 이런 색이 나올까요? 진짜 곱다. 아. 근데 선생님 이렇게 염색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예, 아까 농사하고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쪽색을 예로 들면 네. 봄에 3월 말쯤에서 쪽 씨를 뿌려요, 밭에. 네. 씨 뿌려서 씨를 한 2달쯤 키워서 그 씨를 다시 그 모종을 다시 본 밭에 옮겨 심습니다. 네. 옮겨 심어서 그것을
이렇게 한 여름까지 키워요. 그래서 8월 초쯤 네. 그리고 이제 쪽꽃이 바로 나오기 전 꽃이 피어버리면 영양분이 다 꽃으로 가버리니까 그 전에 이걸 베는데 그때가 8월 초예요. 7월 말 네. 8월 초. 그때 베어서 이게 쪽을 그 색소를 추출해내서 다시 그 색소를 가지고 염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데가 한 달쯤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염색을 해서 내는데 아이고. 같은 염료 항아리에다가 저것을 몇 회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색이 점점 진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주 운이 좋은 해에는 가을에 저것을 한 20필 염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해에는 가을 날씨가 안 좋을 때는 한 10필 정도도 이렇게 못하고 끝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욕심껏 하고 싶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자연의 조건이 자연이 나에게 이렇게 그런 허락을 일을 해줘야. 하게 만들어줘야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기간상으로 보면 거의 1년이 걸리는 거네요. 그럼요. 최소한 1년이 걸려야 저걸 우리가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희가 함부로 못 만지겠네요.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 이런 천을 만지면 그 향이 안 좋잖아요, 냄새가. 근데 그렇죠. 이거는 아무 뭐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감기 걸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농사부터 다 직접 지으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요즘에는 전통 그 쪽풀 씨앗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전통 염색이라는 우리 전통 문화의 한 장르가 싹 없어졌었어요. 없어졌는데 뿌리 깊은 나무라는 옛날 잡지를 혹시 들어보셨는 거 있어요? 네. 이게 우리 전통 문화를 되살려낸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판소리도 제대로 이렇게 해서 판소리 전집도 냈고 우리 전통 백자도 새로 살려냈고 녹그릇도 다시 살려낸 사람이고 이분이 그래서 이 염색 이게 쪽물 이것도 다시 살려내고자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쪽이 전멸 상태니까 그 문화재 위원이시던 예용해 선생님이 계세요. 예. 그 예용해 선생님을 이제 통해서 일본에 가서 이런 씨를 좀 구해와 보시오 해서 그걸 예용해 선생님이 구해 오신 걸 이제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해보거라 해서 제가 그때부터 씨를 뿌려서 이것을 혼자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무 선생님도 없으니까 혼자. 그러니까 씨앗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상태에서 예, 그냥 예. 완전히 제로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말만 들은 거죠. 말만 들어. 그러니까 옆에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더 긴장되잖아요. 이건 망해버려도 내 맘이니까 별로 지금 어려운 점이 없고. 예, 그러시군요. 이게 염색이다. 이것이 염색일 정도 되었다라고 흘리는 것이 한 10여 년 걸렸어요, 사실.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을 그럼요. 것 같고 이 천도 이게 지금 무명천이죠. 무명천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전통 섬유 중에 예. 가장 지금 이렇게 사라져버린 제 첫 번째 천이 이게 무명입니다. 아, 이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옛날에는 무명이 우리가 그 가격으로 치면 네. 제일 싼 천이었어요. 제일 싼 천이었는데 이제 사실은 그 조선시대 보면은 군역을 이렇게 필할 때 이런 무명을 이렇게 두 필을 내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가장 흔하면서 가장 저렴한 그런 천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목화가 사라지면서 이제 무명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걸 짜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명은 네. 그 옛날 할머니들이 짜놓은 무명이를 이제 농지기로 놔둔 것을 예. 하나씩 둘씩 시장으로 흘러나온 것을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장돌뱅이 네트워크가 있어요. 예? 장돌뱅이 네트워크. 옛날식으로 말하면 시장에서 포목점에서 이런 것만 쭉 취급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전국적으로 무명이 나왔으면 나온 대로 나한테 갖고 시오. 가격은 내가 알아서 쳐줄 테니까.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것이 물건은 거래가 돼야 가격이 생기지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없으니까 더 사람들이 함부로 버려요. 그래서 없어진 것을 지금 제가 포도시 모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저한테 있는 무명 외에는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게 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언젠가는 딱 단절이 될 수도 있는 지금 거네요? 현재 단절이 돼 있어요. 지금 이미? 현재. 아, 그렇게 귀한 거였다니.
왜 챙기세요? 아니요. 아니 저도 모르게 그만.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이런 거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1,000만 원씩. 얼마나요? 이거 하나예요? 아까 뭐 갖고 싶은 사람 주신다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당신은 소설가가 아니야. 아니 유명천이나 쪽풀이나 어쨌든 염색은 계속 이어져 온 건 맞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까요? 한산모시는 지금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삼배는 각 지역마다 안동포도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저 명주는 거의 단절이 됐는데 명주는 이제 그 중국서 이제 워낙 실크가 중국서 많이 들어오니까. 예. 근데 무명만큼은 여러분이 이제 알아보시면 전 세계에서 사람 손으로 짠 무명이 품질이 조선 무명처럼 이렇게 품질이 고급 품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을 모르고 요즘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무명을 뭘 갖다 쓰느냐 이집트 면을 갖다 써요. 그것이 최고로 좋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집트 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무명 솜씨를 못 따라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발이 곱고 가늘고 이런 차이를 보면 저희가 만져보면 정말 부드럽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 가늘기가 네. 사람 손으로 짜서 이렇게 가늘다라고는 생각을 못 해요. 다 이게 기계로 짠 것인 줄 알아요. 좋은 우리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없고 예. 또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것은 벨라도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제일 빨리 사라진 겁니다. 이 무명이. 그리고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싸놓으니까 네. 이것을 배를 짜서 시장에 팔아도 자기 품삯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타깝다 진짜. 그 저희가 1,000만 원이다 들었을 때는 오 비싸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거 뭐 꼭 가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좋은 것을 좀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누어야 네. 좋을 것 같은데 워낙에 이게 고가이다 보면 이거를 나눌 수 있는 그 층이 좀 한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봉착했죠. 예. 네. 무명 자체가 제가 이 무명을 다룬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아마 염색한 사람 중에서는 무명을 유일하게 제가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체가 모르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만 저는 이제 다 작업을 해서 이걸 전부 홍두깨에 많아서 이제 방망이를 전부 뜯은 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다 이걸 다리미로 다린 줄 알아요. 근데 이거 우리 얼마나 정도 이렇게 뚜뚜는 이거 자체가 보통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두들죠. 그것이 이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게 얻어진 결과물이란 거예요. 대단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좀 가격을 싸게 해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고마운데 대중이 다 갖기에 무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무명 자체가. 그 많은 문화생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명장님을 대할 때 좀 많이 무서워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연습 삼아가 없습니다. 연습 삼아가 없이 이게 우리 집에서 일을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에 오면 그냥 뭐 조그마한 천 쪼가리에다가 이렇게 담가보고 염색도 보고 그럴 줄 알고 와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집에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돈을 한 몇천만 원 달라고 해서 한산모시 10필, 무명 10필, 뭐 삼배 몇 필 이렇게 사와라.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 정도도 투자를 않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그것부터 그러면 속으로 이제 자기들이 그러죠. 뭐 이제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그러고는 가본단 말이에요. 가면 나도 좋지. 성 고집도 없으시고 까탈스럽지도 않고 욱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좀 이상하시고. 이상하셔서.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결국 그것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때 돈 주고 산 천들이 자기 일의 결과물로 자기한테 남는 거예요. 그렇죠. 변통을 그런 식으로 몸으로 익히게 만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입으로 나불거리거나 그렇게 책을 봐서 알면은 금방 다 잊어버린 겁니다. 모든 걸. 네, 좀 그러면 반대로 우리 선생님께서 제대로 된 색깔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 기억나시나요? 물이 쪽물이 잘 든 줄 알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삼배 예. 네. 그 난방 샤스에다가 쪽물을 쫙 들여서 이렇게 여름에 샥 이제 더우니까 예. 저
불교 다방 같은 데 이제 가서 놀라고 멋지게 입고. 딱 가서 놀다가 이게 소나기를 맞았는데 네.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보니까 아니 속옷은 물론이고요 몸뚱이까지 펄해갖고 있더라고. 물이 빠졌구나. 그래서 이거 왜 이런다냐 그러고는 탁 봤더니 그게 이제 물이 빠진 거라. 이게 물이 든 것하고 빠진 것이 조건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드는 조건은 좋았는데 빠진 조건이 안 좋았단 말입니다. 물이 들었으면 안 빠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어떠한 과정이 잘못됐는데 이거는 결국 그것이 이제 염색 테크닉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염료를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그런 것을 실제로 내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한 단계씩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질문을 할 때 염색쟁이들이 이런 경우에는 어쩝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경우에는 이래라 대답이 않고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자기가 해보고 그 결과는 자기가 알아야 돼. 나는 이런 결과였는데 당신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응? 자기가 해보라고 해요. 자기. 그런 식으로. 예.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중에서 몇 필 정도나 이렇게 버리셨어요? 그건 모르죠. 수도 없이? 아유, 그럼요. 그 아까운 문명을. 내가 지금까지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물을 들여서 팔아먹은 천이 예. 필수로 오면 거의 한 5천 필 될 겁니다. 예. 버린 천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초창기. 그 정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그러죠. 그러니 이게 사람들은 와서 쫙 보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염색이 좀 잘못됐다라고 이제 내가 판단을 하고 그런 천에 가서 혹시 저런 거 하나 주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그거 하나 주시오. 그러고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사실 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결과를 초래하냐면 실패한 것을 남을 주었을 때 그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역시 실패함이 돌아와요. 네. 실패함이. 그러니까 제 원칙이 남 줄 때는 꼭 제일 이게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냥 주는 것도 좋은 걸 줘야 돼요. 그냥 줄 때도 좋은 걸 줘야 상대방이 그걸 나중에 고맙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다가 실패한 걸 줬어. 이 사람이 그걸 갖고 나중에 뭔가를 해입으려고 이렇게 쫙 봤는데 마음에 들면 다행인데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실패한 걸 하니까 역시 뭐 별로 쓸 것이 없구나. 버리자. 야, 명장이 준 거라고 해서 입고 다방 갔다 왔는데 물이 빠져. 이거 안 되겠네. 막 이런. 그만큼 그 가치에 대한 책임 이런 게 따르는 것 같고 그런데-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이 깨는 거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걸 팔았을 때 예. 남의 돈을 받아먹고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내 물건의 가치를 돈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대충 돈만 받아먹으면 그걸로 끝이요. 특히 요새 세상은 다 그래. 그렇죠. 돈만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네. 언제 봤냐요, 사람을. 그 제가 이런 일을 배울 때 이런 일을 이렇게 가르친 분은 아니지만 아까 그 뿌리 깊은 나무를 했던 그 분이 쟁이가 해야 할 일. 쟁이는 물건을 만들 때 어디다 내놔도 누구도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제대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 놓고 팔 때 가격을 마음대로 받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다 할 줄 알고 다 만들 줄 아는데 그것은 요즘 말로 2% 부족한 것까지 다 하란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요새 사람들 좀 세련된 디자인인데 디테일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 디테일을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돈을 받아먹어도 하자가 없다. 그 2% 때문에 결국 돈 받아먹은 물건이 이러니까 돈 돌려주시오 이런 말이 되거든. 근데 그것이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이 염색을 통해서 또 어떤 삶의 지혜도 배우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죠. 예. 예. 살면서 하는 것이니까. 예. 그 염색하시기 전에 아까 잠깐 프로필에도 나왔는데요. 이것저것 많이 하셨어요. 옹기도 만드시고. 아까 처음에 프로필을 소개할 때 예. 제가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예. 아구똥하다. 예. 말을 좀 잘 안 예. 듣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현대 사회에서 사는 시스템으로는
자 스스로가 이렇게 빠져나와 버렸으니까 예. 자 무엇을 하려는 게 전통 문화에 관계된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가 찔러본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자꾸 찔러봐. 심지어는 서울의 그 연신내 너머에서 평양 사람이 하던 대장간에 가서 대장간 일도 배웠어요. 근데 그때 안 거죠. 그 쇠를 다루는 게 네. 쇠를 다루는 게 우리는 남쪽 사람들이라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호미만 만들고 그냥 꽹이 만들고 이런 줄만 대장간은 그런 줄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평양 사람이 하는 얘기가 본래 북쪽은 병장기를 다루는 일이 발달되고 남쪽은 농기구를 다루는 일이 발달돼 있다. 네. 이런 얘기를 그분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쭉 섭렵을 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힘들고 땀 뻘뻘 흘리고 뭐 시커매지거나 뭐 흙 투성이거나 뭐 이런 일이라. 근데 염색일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신사적인 일 같아. 보기에. 그리고 이걸 딱 멋진 색깔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좋아할 것 같더란 말이에요. 네. 야, 좋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반듯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라도 좀 하자. 그래서 딱 했는데, 아이고, 옛말에 예. 뭐, 잘 낳고 싶은 아들이 낳고 본 게 붕알이 없더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이게 돈 구덕이라고.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에 염색하는 사람처럼 어디 천을 그냥 면 이렇게 공장에서 나온 거 사서 그냥 하고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마음 먹을 때 이건 전통의 장르이기 때문에 전통의 섬유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야 그래야 이 장르가 새롭게 살아난다. 그것 때문에 전통 섬유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천 사는 비용이 만만찮아요. 이게 젊어서는 정말로 아버지 잘 만난 친구를 탁 협박을 해갖고 돈을 빌려서 쓰기도 하고 이제 결혼한 후에는 마누라를 협박을 해서 이제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게 하기도 하고. 아구똥 하시네요. 고집세시고 맞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비용들이. 그래서 이런 염색을 해도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허투루 안 했어요. 함부로 할 수 없죠. 예. 내가 이 돈을 버려버리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굶어 죽게 생겼고 결혼해서는 내가 이 돈을 버려버리면 마누라가 한 달 헛일을 하는 일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쭉쭉 늘어나는 거죠. 실수 안 하려고 긴장해서 하니까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